제가 이 영상을 왜 만들었냐면 요즘에는 중국이나 이런 데도 한국 역사를 약간 왜곡 돼가고 약간 이런 느낌을 들기 때문에. 안녕하세요. 오늘 중앙아시아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전해드리려고 해요. 아시다시피 중앙아시아 정말 많은 민족들로 구성되어 있고요. 우즈베키스탄만 봐도 250개 민족이 많고 카자흐스탄도 한 130개 정도 되는데 한국 단일 민족이라서 해서 한일 민족밖에 없는데 한국 사람들한테는 뭐 이해하시기 힘들 수도 있는 부분이긴 해요. 한국처럼 이런 나라가 몇 개나 되나 아마 없지 않을까? 맞죠? 여러분 아시다시피 중앙아시아는 러시아 왕국의 식민지였어요. 1853년부터 1895년이라는 아주 긴 기간 동안 이루어졌는데요. 중앙아시아는 정말로 넓은 땅의 지역이기도 하고 여러 가지 왕국들이 많았어요. 뭐 히바 왕국, 카칸드 왕국 이런 왕국들이 많았는데 사실상 우즈베키스탄이라고 내가 나중에 이제 알아보니까 그 민족이 조금 더 많이 살았기 때문에 우즈벡 원래 왕의 이름이었다가 나중에 민족으로 붙었고 뭐 되게 굉장히 긴 역사가 있기는 하는데 아시다시피 그 이후 이제 소련은 자연스럽게 소련 연방으로 이제 넘어가면서 우리 소련 되었는데 소련 오기 전까지는 중앙아시아를 투르키스탄이라고 불렀어요. 근데 왜 투르키스탄이라고 부르겠어요? 아시다시피 투르크 민족들이 많이 살았고요. 투르크 이 민족들은 보통 투르크 알타이 계통의 언어를 쓰거든요. 한국은 다 우랄 알타이 계통 언어를 쓰는 거예요. 한마디로는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사람들은 한국말 배우기 쉬워요. 왜냐하면 문법은 구조가 비슷해요. 같은 알타이 계통이기 때문에 USSR라는 거, 뭐 소련이라는 단어 무슨 뜻인지는 혹시 아시는 분들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소비에트 연방 사회 공화국이라고. 그래서 예를 들면 우즈벡 소비에트 연방공화국 다 이름으로 이렇게 붙어 있었거든요. 한마디로는 나라 안에 여러 나라가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당연히 다 아시다시피 우즈베키스탄도 그렇고 다 뭐 1991년도에 소비에트 연방으로부터 독립을 하면서 처음으로 우즈베키스탄을 부르게 되었고 물론 다른 중앙아시아 나라들 각각 독립하면서 그지 나라 이름을 부르게 됐지만 사실상 오늘은 이렇게 뭐 중앙아시아 역사를 얘기하는 것보다 재밌는 이야기를 알려드리려고 오늘은 영상을 만들었는데 아시다시피 중앙아시아는 카자흐스탄뿐 아니고 우즈벡도 그렇고 굉장히 많은 고려인들이 많이 사는데 중앙아시아는 한국에서는 되게 멀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왠지 막 10시간 막 걸릴 것 같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사실상은 우즈베키스탄까지는 비행기로 7시간 정도 걸리고요. 사실은 옛날부터 두 민족 서로 많은 교류가 있었다고 특히 그와 관련된 역사 자료들은 요즘에 곳곳에서 많이 발견되고 있고요. 한해로 우즈베키스탄은 두 번째로 되게 큰 도시가 있어요. 한국에서 봤을 때는 부산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사마르칸드라는 도시인데 이 도시는 공식적으로는 2750년 비공식적으로는 4500년이라고 뭐 이야기하는데 사마르칸드의 동북쪽 언덕에서 지난 1965년도에 아프레시아 분정이 발굴이 되었어요. 그것 발굴 중에 고구려 사신 2명이 등장하는 7세기의 벽화가 발견되었어요. 그러나 오랜 시간이 지나서 벽화의 훼손이 너무 심해서 그림에 대해 알아보기가 정말 힘들었다고 해요. 그 그림은 한국문화재복권 전문가들이 2년 동안 열심히 노력해서 이 벽화를 복권을 완성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복권 기술이 한국에서 굉장히 뛰어났다고 들었거든요. 제가 우즈베키스탄에서 한국이랑 교류가 많이 돼가지고 이제 한국에서 이런 복권 그 과정을 도와줬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래전 당시 우즈베키스탄에서 민족과 한국 선조들의 서로 교류를 많이 했다는 아주 소중한 증거라고 볼 수 있는 거거든요. 이것은 중앙아시아에서 확인되는 최초의 뭐 고대 한국인이라는 측면에서 매우 의미 있다고 해요. 특히 뭐 중국 내에 있는 그림과 벽화들을 비교해 보면 벽화에 나와 있는 두 사람이 고구려인임을 분명히 알 수 있다고 한대요. 어떻게 이 사람들은 옛날 고려 시대에 이 사람들은 어떻게 보시면 이제 복장 때문에 이 지명이 되었는데 그 당시에 사실상 그 지역의 석티안 왕국이었어요. 굉장히 오래된 시기잖아요. 또 재밌는 거는 얼마 전에 중앙아시아 가장 큰 나라 카자흐스탄 여러분들 많이 아시는데 2016년에 당국존이라는 기념 주화를 만들었거든요. 앞면에는 카자흐스탄 공화국 문장이 생겨져 있고 동전 뒷면에는 신당소 아래 곰과 호랑이 사이에 앉아있는 당군 왕곰이 묘사되어 있대요. 한글로 당군존이라고
당군이라고 생겨져 있거든요. 되게 신기하거든요. 제가 그거 보고 되게 신기했거든요. 당군전 돈전이 한국이 아닌 카자흐스탄에서 발행했다는 것도 굉장히 신기했고, 사실 이것은 전부 전체적으로는 각 민족별로 기념 주화를 만들자고 한 곳인데요. 카자흐스탄에 있는 전 130개 이제 민족 중에서 거리는 대략 11만 명 정도로 살고 있거든요. 그 인구수로 따지면 한 8번째로 큰 민족으로 곡불천도 그렇게 많이 살고요. 카자흐스탄 정부에서 이런 민족을 기념으로 각각 만들다고 해서 만들기 시작했지만, 정말로 소름 돋는 신기한 것은 한민족이 당군 신화를 다 아시잖아요. 카자흐스탄이나 뭐 중앙아시아 투르크 민족들이, 제가 아까 얘기했듯이 중앙아시아 우리 투르크 민족들이 대부분이 많이 살기 때문에 카자흐스탄은 만년설이 덮인 천산이 있는데 대략 5,000m 정도 된다고 해요. 이 산은 당군 완산, 뭐 가작 말로 탕글레칸 이라고 부르기도 하거든요. 이 산에서 당군이 내려와 카자흐스탄 건국했다는 전설이 있다고 해요. 신라 도시 이름 등이 카자흐스탄에서도 익숙한 이름으로 전해 내려온다고 해요. 아스타나는 옛날 고조선의 수도인 아사달과 비슷한 이야기를 하는 분들이 있대요. 약간 이름도 비슷하면서 이런 비슷한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살짝 고조선이랑 좀 비슷한 역사가 있다. 그리고 카자흐스탄 사람과 한국 사람들은 얼굴도 모습도 많이 닮았어요. 뭐 여러분들이 많이 모르시지만 카자흐스탄, 키르기스탄 사람들이 사실상 한국 사람이랑 되게 비슷하게 생겼어요. 특히 당군에 관해서는 두 민족이 모두 시저라고 하는데, 신화이기 때문에 뭐 구명할 방법이 없지만 두 민족이 당국을 섬기고 있었던 것이 분명하다고 하더라고요. 내가 제일 이 영상을 만들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어쨌든 제가 중앙아시아에서 왔기 때문에 이렇게 한국이라는 굉장히 어떤 언어계통 뿐 아니고 여기 보면 역사도 이렇게 비슷한 이 수많은 같은 뿌리의 민족들이란 이런 한국이란 역사가 자체가 비슷한 거 있다는 것도 굉장히 제가 되게 인상 깊게 이렇게 생각을 했고, 그래서 이런 인연이 있었다는 것 자체에 대해서 굉장히 좋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조금 이렇게 신기하지 않아서요. 이렇게 당군 동정이 있다는 거 제가 한국에서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국에서도 만들어줘야 되지 않아요? 다른 나라에서는 당군 서 있으면서 동정이 생기는 것보다 한국에서도 한 번을 만들면은 좋은 일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제가 이 영상을 왜 만들었냐면 요즘에는 중국이나 이런 데도 한국 역사는 약간 왜곡 돼가고 약간 이런 느낌을 들기 때문에 좋은 역사를 많이 갖고 있는데 아쉽게도 이제 좀 더 알려줘야 되는데 이게 좀 덜 알려져 있어서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대한민국 만세라고 해야 되나? 아무튼 이런 의미로 이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우리 다음에 또 재밌는 영상들이 많이 나올 거니까 기대를 많이 해주세요.